자, 이제 우리가 시험 마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지? 수학 2 과정이고요. 교재 목차를 한번 보실래? 우리 이번 교재는 개념 원리랑 마플 시너지로 수업을 한다고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자, 마플 시너지를 방학 때부터 하는 이유는 뭐라고? 방학 때 수투 기본 개념 확실히 기본 개념 이용을 확실히 적자는 취지야. 그렇지? 그래야지 시험 대비 때 조금 더 심화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걸 목적으로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목차 보시면 자, 크게 우리가 세 단원입니다. 수투는 우리가 수원은 좀 정신이 없었잖아. 막 지수로 함수 좀 하다 보니까 사각함수는 같고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수열하는 거였지. 크게 세 개의 파트가 있었고 그 세 개의 파트가 각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면 여기 있는 세 개의 파트는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야. 첫 번째가 뭐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워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 함수의 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미분을 또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쫙 연결된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험보다 조금 더 쉽다 또는 조금 약간 편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물론 미분 접근하면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미접근하면. 근데 의외로 편하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빠지는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연속되기 때문에 중간에 개념이 비거나 빠지는 부분이 생기면 뒤에를 따라가는데 지장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수업도 되도록이면 공백 없이 참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도 때 밀리면 곤란하겠죠. 밀리는 거 없이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교재로는 10쪽이 될 거야. 자, 제일 처음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 자, 극한의 개념부터 한번 찾아볼게. 어디서 이렇게 주워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 y fx가 이렇게 있을 때 x레이가 여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a's 함수값은 이 점이 뭐야? y좌표겠죠. 함수값. 함수값은 우리가 그렇지. x가 결정되었을 때 x가 a로 결정됐을 때 함수값은 f라고 하지. x가 a로 딱 들어갔을 때 계산되는 그때 그 y값이 바로 함수값이나 바로 이 점의 y좌표야. 그치? 함수값은 곧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극한값은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x가 a가 될 때가 아니고 a로 한없이 다가갈 때야.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극한값은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런데 기록을 쓰면 x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 화살표 표현하는 거야. 이 말은 절대로 a가 된다는 건 아니야. a는 아니면서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야. 함수에서 여기는 정형 x는 실수값이지. 모든 실수가 되지.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럼 실수는 어때? 아무리 좁은 구간을 잡아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a가 아니면서 a로 무한히 다가갈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무한히 다가가면 사실 어때? 거의 a에 붙겠지. 거의 a에 붙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에는 마치 A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가까이 붙을 거라고요. 그렇게 다가갈 때 누구야? 함수값, 즉 y값이 어디론가 가는지를 보는 거야. x가 a는 아니면서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함수값이 어디론가 한없이 다가간다면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다가간다면 이때 이 함수 fx는 x가 a로 갈 때 알파로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해.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때 이거 알파를 뭐라고 하냐면 x가 a로 갈 때의 fx의 뭐라고 본다?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됐어? 근데 자 어떤 놈은 x가 a 한없이 다 가는데 그때 f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 하나의 값이야 상수값이니까 하나의 값으로 한없이 다 가는 형태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자 지금 이 그림 봐봐. 이 그림은 자 a에서 함수값 이걸 알파로 넣을게. 그러면 x가 a보다 큰 데나 작은 데 쪽에서 a를 한없이 다가오는 거야. a는 안 되지만 한없이 다가오면 그때 y 값은 결국 a에서의 함수값인 알파로 한없이 다가오는 게 보이지. 이쪽에서 이쪽에서든 그래프에서 보면 아 a로 점점 다가올수록 그때 y 좌표는 알파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야? 알파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유리함수 그래프 있죠? 그래서 이때 x가 0으로 한번 다가갈게. 그럼 사실 여기 얘기잖아. 0으로 다가올 때는 오른쪽에 다가올 수 있고 왼쪽에 다가올 수 있어. 그거 좀 더 설명할게. 어쨌든 자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올게. 그러면 봐. 그때 y값은 어떻게 되지? 점점 0으로 한씩 가까워지면 계속 올라가지. 정근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0이 붙어 다 붙지? 안 붙으니까 계속 0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 y좌표는 어때? 하나로 치솟아 올라가지. 어떻게 돼?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면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지. 따라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 fx는 어떤 거냐? 무한히 크고 있지. 이게 무한대라는 표현이지. 무한대야.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숫자가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 수렴은 뭐야?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경우는 뭐라 불러? 수렴하는 게 아니면 죄다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산. 들리?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0보다 작을 때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점점 y 값인데 작아지지? 언제까지? 무한히 작아지지? fx는 어떡한다? 무한히 작아진다 뭐야?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무한대야. 음의 무한대야. 무한히 작아지는 거는 음의 무한대로 쓴다. 그 무한히 작아지는 거야. 역시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함수가 다 극한값을 갖는 건 아니네. 갖는 것도 있고 안 갖는 것도 있네. 자 극한값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때 수렴한 하나의 값을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한다. 발산할 때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잖아. A로 가까워질 때 분명히 어때? A로 가까워질 때 A보다 큰 데서 가까워질 수 있고 A보다 작은 데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 x가. 그래서 A보다 큰 데서 가까워지는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왼쪽에서 A로 하나씩 다가가는 극한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좌극한.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건 좌극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A로 갈 때 극한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극한은 어떻게 쓰냐? 0보다 큰 데로 가는 거니까 뭐야? 0 뒤에다가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앞에다 쓰는 게 아니고 뒤에부터 플러스는 더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0으로 다가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 뜻이고요. 그럼 이걸 뭐 붙이게 되냐? 좌극한 되겠죠. 좌극한이라고 씁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다가가는데 분명히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A로 다가갈 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근데 분명히 A로 다가가는 극한이 뭐도 있어? 플러스 1은 우극한과 발산수는 좌극한이 있잖아. 두 개가 어때? 이것처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다르게 나오면 극한값이 있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야 돼?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고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어차피 수렴 안 해도가. 근데 봐봐. 함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나누니까 끊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좌극한은 뭐가 되니? 이거 되겠지. 우극한은 뭐가 되니? 이거 되겠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달라요? 다르지? x가 a로 할 때의 좌극한은 얼마 되니?
되는 거지. 맞지?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하는 fx는 어디로 가는 함수값은 베타로 바꿔지겠지. 둘이 다르니까 이때 정확한 우극한을 봤을 때는 극한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극한값도 없습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나올 때야 비로소 우리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니? 개념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 근데 다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중에서 이런 발산도 있어요. 보세요. 아니, 이것도 얘기다. 자, 극한 중에,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도 있지만, 또 어떤 극한도 있냐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져갈 때, x 값이 한없이 커져갈 때 얘기야. 그때의 극한도 우리가 다룰 수 있지. x 계속 커져가면, 그때 함수값도 어디론가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대로 어떻게 돼? x가 무한이 가면 계속 커지니까 이러고 돼.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이 함수는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는 역시 무한대로 커집니다. 발산하는 거야. 당연히 x가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한없이 작아질 때.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그래프는 어때? 계속 끌어봤겠죠. 그때 fx는 어떠니? 역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이 경우 봐봐.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그래프를 따라서 어때? 한없이 커져가는 거야. 한없이 커져가겠지. 그러면 x축이 정근수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x값이 계속 큰 게 들어가면 그때 y좌표는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x축에 붙고 있죠. x축의 y좌표는 얼마야? x축의 y좌표는 0이지. 그러니까 0에 점점 붙고 있으니까 이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다? 수렴하고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무한대로 하는 극한에서. 이해돼? 자,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볼까? 무한히 작아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또? 역시 x축에 붙지. 이때 fx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네요. 할 수 있겠죠. 됐지? 자,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함수값은 x값이 하나 딱 정해지면 그 지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y좌표를 읽는 거야. 점을 보는 거야, 점을. 함수값은 뭘 보는 거야? 점을 보는 거야, 점. 그래프 위에 한 점을 보면서 그 점의 y좌표를 읽는 게 함수값이야. 됐지? 그게 반해 극한값은 한 점이 아니야. 정해진 점을 보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모양, 추이를 보는 거라고요. 그치? 근데 그 x값이 어디로 다가가는 것도 크게 몇 종류야? 세 종류야. x가 어디로 가는 a라는 하나의 값으로 다가오는 극한이 있을 거고, x가 어디로 가는 양의 무한대로 계속 커져갈 때의 극한도 보는 게 있을 거고, x가 또 어디로 가는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은 값이 나왔을 때의 함수값의 변화를 보는 극한도 있겠죠. 크게 세 종류의 극한이 있어요.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x가 무한히 큰 게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저기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 나갔을 때, 그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는 거야. 이것처럼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지. 하나의 값으로 계속 가까워질 때 우리는 수렴한다 그러고, 그때 이거 가까워지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그러겠죠. 두 번째는 뭐도 있어? 음의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도 있겠죠. 즉 x가 무한히 작을 때, 그래프에서 계속 왼쪽으로 뻗어갔을 때 그래프의 y좌표들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 역시 어때? 계속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계속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계속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즉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세 번째로 뭐야? 어떤 상수 a 값으로 가까워지는 극한도 있어. 자, 근데 a 값으로 가까워지는 극한은 방향이 두 군데야. a로 다가올 때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 있을 거고, 왼쪽에서, 즉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좌극한이 있을 거야. 그래서 A로 갈 때 극한은 양방향을 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오는 좌극한과 오른쪽에 오는 우극한을 다 확인했을 때 둘이 똑같이 하나의 값으로 모이면 그때 비로소 수렴하는 거고요. 이건 어때? 방향 한쪽밖에 없지?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갔을 때 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야. 근데 이는 양쪽을 다 보셔야 돼. 양쪽이 다 보는데도 각각이 수렴하지만 둘이 다르면 어때? 전체 함수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극한값은 없습니다. 양쪽이 똑같을 때만 비로소 수렴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형태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어때? 우리 사인 그래프 그렸지?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럼 봐봐.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함수값의 변화를 봐. 함수값은 어느 하나의 값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니? 아니면 어때? 계속 커지고 있니? 아니야.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야.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나의 값이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고 있지.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건 없어요. 그럼 이게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하려면 하나의 값으로 함수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져야 된다고 했잖아.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발산. 그지? 계속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지 않지만 값이 정해지지 않잖아.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산에서 특별히 뭐라고 하는가?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진동. 방방방방방방방 진동하잖아. 진동이라고 해. 됐지? 꼭 사인 코사인만 되는 게 아니야. 자, 더 어때? 갈수록 벌어지는 것도 어때? 무한대로 갈수록 어때? 값이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것도 진동이야. 근데 착각하지 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진동하는 거 아니야. 자리가 없네. 자, 대충 봐.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좁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무한대로 가면 자기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지? 얘는 진동이야 수렴이야? 수렴이야. 수렴의 의미는 뭐라고요? 커져갈 때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면 모양이 어떻든 다 수렴이야. 그렇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어때? 그 값들은 y 값들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부호는 뿔마뿔마 바뀌고 있지만 그 절대값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따라서 이거는 0에 수렴하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와 얘는 진동, 발산하는 경우고요. 얘는 진동이랑 안 보는 거야? 수렴인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특이하게 수렴 또는 발산하는 함수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됐지? 자, 이거를 이제 기호화 시켜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지금 극한 나타낸 기호를 들어가주면 이게 보이죠? LIM. 극한의 영어가 뭐야? 리미트야. 리미트를 줄여서 LIM만 써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자, 리미트 LIM 이렇게 써줘야 돼. 진짜 왜 이러냐면 원래 다른 뭐 인강을 보거나 다른 쌤들 수업 들으면 막 어떤 쌤은 LIM을 막 쓰기 귀찮아서 막 이렇게 쓴다고. 아, 뭐 대충 알아보잖아. 리미트지. 어디였니 근데? 예일이었다. 미안하지만. 소수를 다 이제 이렇게 썼다고 LIM 정확하게 안 썼다고 해서 감점 1점씩 시켰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보면 M을 뭐 트집 잡을 게 없냐 그렇게? 안 그래? 뭐를 누구를? 저는 아니고 인사에서 응. 미음처럼 그러니까 아니 씨 그럼 지는 수첩할 때 그러면 완전 지호처럼 이렇게 쓸 건가? 아니잖아. 시비 걸려면 뭔데 시비 못 걸겠냐? 그게 좀 너무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 뭐 여튼 그래서 그냥 나도 시비가 있으니까 자 리미트 LIM 그지? 리미트라 쓰고요. 자 어떻게 쓰냐면 그 밑에다가 x가 어디로 갈 때 극한이냐고 표현하는 거야. x가 a로 갈 때 극한이면 x가 a로 갈 때 x고 그럼 누구의 극한이냐? 그 함수를 옆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알파로 수렴하면 이 함수의 극한값이 알파입니다라고 쓰는 거야. 함수값이 알파가 된다는 건 아니야. 맞니? A로 갈 때 이놈의 함수값이 알파로 가까워진다를 이렇게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 거야. 선생님 근데 알파 가까워지는데? 자 보세요. 함수값과 그럼 극한값이 지금 똑같아 보이지 지금? 어차피 C A로 가까이 오면 A에서 함수값이 알파로 다가오는 거 맞잖아요. 그럼 함수값도 알파고요. 그지? 극한값도 알파네요. 항상 같네요. 아니라고. 왜? 자, 그럼 볼게.
자, FA는 얼마야? A에서 함수값은 알파야 베타야? 아까 얘기했잖아. 점을 보는 거야. 점을. A일 때의 그래프의 점을 보는 거야. 이게 빵 뚫려 있으니까 이게 점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거야.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a로 갈 때의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은 뭘 보는 거야? a로 다가올 때를 보니까 a는 안 돼. 다가올 때 보니까 어디로 다가오고 있어? y값은 알파로 다가오고 있죠.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따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 다만 눈치 생겼지만 그래프가 어때? 이것처럼 푹 끊어져 있으면 다룰 수 있지만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면 어디를 잡더라도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겠죠. 그래.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배우는 연속이라고 해.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 결국은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아. 그리고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제대로 안 배웠지만 어쨌든 다항 함수들은 그래프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지. 얘들은 다 연속이야.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곧 뭐랑 같아? 함수값이랑 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 구하세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뭐야?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도 돼. 연속이라면. 이어져 있다면.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유리함처럼 이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극한값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 뭐겠니? 결국은 그래프만 있으면 확인하는 게 쉽겠죠.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그 함수의 식 자체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요령들이 있어. 그것들을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극한의 저희가 뭔지를 알아셔야 되고 극한과 함수값이 차이가 있는 개념이고요.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둘이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을 뿐인가. 됐지? 그리고 극한 종류는 A로 가는 극한이 있을 거고 그때는 좌극한, 극한 두 개가 존재할 거야. 그럼 봐봐. X가 A로 가는 극한이 알파를 수렴하면 그럼 무슨 말이야? X가 뭔가? A로 갈 때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라고 했죠? 좌극한 둘 다 어때? 똑같이 알파로 나왔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에 반해서 무한대나 왜 무한대나 극한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됐지? 그쵸? 극한 기호의 정의 알겠죠? 리미트 LIM 쓰고 밑에다가 X가 어디로 가는 극한인지를 화살표로 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좌우를 구분해서 나타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 붙여가면서 너는 오른쪽에서 나가는 큰 쪽에서 나가는 극한이고 너는 왼쪽 작은 쪽에서 나가는 극한이구나. 그리고 그 둘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어때? 좌우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야. 좌우가 다를 때는 얘가 수렴한다 말할 수도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차피 좌우가 똑같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야겠지. 자,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별로 힘든 거 없죠? 낯설면 힘든 건 없잖아. 그지? 자, 우리가 직접 그러면 여러 문제들에서 그래프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필수 1번부터 볼게. 이쪽 치워도 괜찮겠니? 이쪽으로 남겨놓을게. 왜 이렇게 작아졌지? 커 보이는데? 그지? 작아졌지? 얘랑 좀 아까는 그게 미안?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너무 크잖아. 이거 얼마야? 300? 그러면 250 빠방. 조금 크나? 240 빠방. 에이씨 230 빠방. 에이
220. 더 이상은 내가 뭐 못해. 하나는 자, 보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돼 있죠. 자, 이거는 간단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야. 물론 간단하지 않아. 그래프 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못 그려. 자, 이건 배웠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유리함수지.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리니? 정근수도 샀죠? x 정근수는 얼마야? 분모가 0 되는 거 0. 이게 정근수냐? y 정근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자, 이거하고 이거를 마치 x, y 축량 놓고 여기가 양수니까 어때? 1, 4분면과 3, 4분면을 그려주시죠. 됐지? 자, 그럼 보자. x가 2로 갈 때 하니까 어딘가 2가 있겠죠? 2를 한번 집어넣을까? 얼마 되니? 이거 2를 쓰자.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그래프의 점이야. 그러니까 f 이게 y는 fx면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게 함수값이야. 근데 2로 갈 때 극한을 물었잖아.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다 봐야 되겠지. 그러면 2보다 큰 데서는 우극한이 있을 거고요. 2보다 작은 데서는 좌극한이 있겠죠. 근데 둘 다 어디로 모이고 있니?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이놈의 극한값도 얼마입니까? 함수값 속것들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프가 2에서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2에서의 극한값이 2에서 함수값과 똑같구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두 번째, 씨야, 이거 어떻게 보지? 분자 인수분해 돼, 안 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를 인수분해 되지? 그럼 분모분자 약분하면 뭐가 되니? x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세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같을까 안 같을까요? 얘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생님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은 x 마이너스인데 둘이 같나요 안 똑같나요? 같나요 안 똑같나 그러면 둘은 같지 않습니다. 그치? 뭐가 다릅니까? 정역이 다르지. 우리 기억해봐. 1학년 2학기 때 수학할 때 뭐 배웠니?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는 뭐가 같니? 식이 똑같아야 되니? 아니지. 정역이 똑같고 그 정역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모두 똑같을 때 같은 함수를 했잖아. 식하고는 상관없었지. 결과적으로 식은 똑같지만 정역 보세요. 이 정역은 뭐가 되니? 실수 전체지. 이 함수의 정역은 굳이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굳이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뭐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이놈의 정역은 뭐 된다? x는 마3 뺀 실수 전체야. x 마3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얘는 실수 전체니까 다 있어. 정역이 다르니까 같은 함수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약분하면 어차피 x 마이너스야. 그럼 x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2지. 근데 얘는 얘지만 얘는 x에 뭐가 안 돼? 마3은 안 된다고요. x에 마3은 안 된다고요. 마3일 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5죠. 이때는 함수값이 존재 안 해. 그래프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정역에서 빠져 있으니까. 두 개가 다른 이유 알겠죠? 이게 하나 차이 때문에 다르다고요. 얘는 정역이 실수 전체니까 그래프에 끊기점 없이 다 그어지는 거예요. 얘는 약분시키면 결국 얘랑 똑같은 함수지만 x는 마3이 빠지는 형태야. 따라서 f-3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여기가 안 되니까. 그치? 근데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어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다른 거니까. 극한값은 마3의 때가 아니고 마3으로 하나씩 다가올 때잖아. 그러면 좌극한은 어때? 마이너스 3으로 작은 데 다가올 때. 우극한은 큰 쪽에서 마3으로 다가올 때. 마3은 없지만 다가오면 그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로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세 번째 동시했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함수값은 존재 안 해도 극한값은 존재
존재할 수 있어요. x가 a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a가 아니면서 a를 하나씩 다가가는 거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없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됐니? 얘는요? 무리 함수 그래 뿌려봐. 어때 그랬더라? 시작점이 얼마야? 루탄이 0될 값이죠. 2분의 1,0이네 그치? 그리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하고 루트 앞이 플러스니까 위로 그려지겠죠. 그 생각은 안 했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다. 자 이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와야 되나? 자 1 넣었을 때 한 값 볼까? f1은 얼마니? 1 넣으면 루트 1이니까 얼마야? 1이다 그치? 근데 함수값이 아니고 1로 갈 때 극한값이야. 그러면 역시 좌극한, 무한이 있겠지만 둘 다 어디로 다가오니? 1에서 함수값인 1로다 보니까 1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고. 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극한값을 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구나. 근데 모든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래프가 쉽게 그려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도 배운다고 했어. 자,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개념을 먼저 잡아보신 거고요. 두 번째 보자. 2번. 수렴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보겠네. 자, 그래프, 식은 그래프 못 그려봤네. 자, 이거 좀 보자. 참고서 한번 보세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 뭐야? 유리함수 그래프죠. 정거선이 0,1이니까 수가식이 정거선이죠.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죠? 원점 대칭이야. 그치? x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x로 바뀌죠. 기함수라고. 원점 대칭. 맞지? 자, y는 x제곱분의 1을 그려볼게. 이건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짧은 지식이지만 함수에 대한 지식까지 한번 풀어보자. 1 넣으면 얼마야? 1이지. 2 넣으면 4분의 1이지. 3 넣으면 9분의 1이지. 점점 x에 붙겠네. 여기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분모는 0될 수 없으니까 점점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갈수록 어때? 분모이 커지겠지. 유리함수랑 비슷하게 그러죠. x분의 1의 그래프랑 비슷해. 다만 더 급격하게 작아지고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이쪽 봐봐.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나 나오니?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되니까 플러스 1 나오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1 나오죠. 그렇지. x분의 1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원점 대칭의 함수라면 x제곱분의 1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어때? 식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x에 마이너스 x를 대신 집어넣어도 제곱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x를 대신 집어넣는데 달라지지 않는 함수. fx랑 똑같은 함수인 무슨 함수야? 우함수라고 불렀죠.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y축 대칭의 모양이 그랬다. x분의 1은 원점 대칭이고요.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y축 대칭이야. 그럼 자, x 세제곱분의 1은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기함수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4제곱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짝수면 우함수, y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거 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배경신 거지. 맞니? 그럼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어때? 이렇게 한 칸만큼 옮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y축이 있는데 y축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겠네.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땡!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봐봐. x제곱분의 1이 아니고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함수값은 다 밑으로 음수겠죠.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맞아요? x에 뭔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얘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뒤집혀져 있는 거야, 이렇게.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시키면 앞에 마이너스 붙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너야. 그래서 뒤집혀져 있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보자. 극한 따져보자.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좌극한, 우극한 나보라는 얘기야. 좌극한은 이렇게, 우극한은 이렇게. 그렇지? 둘 다 어떡하니? 무한히 쳐갖고 있죠. 너는 어떻게 하냐? 음의 무한대로 뭐하고 있다? 발산하고 있는 게 그래프에서 보이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자 x가 0보다 큰 나왔을 때 0은 안 되지. 0보다 클 때는 어때? 그냥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풀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큰 쪽에만 x분의 1의 그래프를 잡고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얘를 x축 대시켜서 이렇게 그려야겠죠. 마치 뭐라고 했네? x제곱분의 1을 그랬다는 똑같아. 왜? x에 플러스 x나 마이너스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 무슨 대칭? y축 대칭이 무함수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니까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둘 다 어때? 무한이 커지고 있죠. 너는 어때? 양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아까처럼 수렴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발산하는 것도 양이 무한대인지 음이 무한대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 수능 문제에서는 발산하는 그래프는 안 나와. 발산하는 함수는 안 나와. 다 수렴하는 것만 나와요. 내신은 좀 이해가 다르겠지만 수능에서는 죄다 수렴하는 것만 문제가 돼. 그래서 수렴할 때 극각값만 잘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3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한대로 갈 때의 함수의 발산 이거는 결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야.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잡는 부분이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나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중요한 건 뒤에 나올 거야.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위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이차함수지. x제곱은 원점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그걸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위로 이렇게 생겼네. 자 근데 봐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한다 그랬지. 이렇게 무한히 작아질 때 x가 그럼 어때? 함수값은 계속 올라가잖아. 어떻게 되겠니? 양의 무한대로 뭐하고 있어? 발산하고 있죠. 됐어요? 자 니는 어떻게 생겼니? 그래프 여기 안에 연결가 x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가 시작점이야. 근데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갈 거고요.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지. 그때 x가 무한히 커진다고. 무한히 간다고. 그럼 이때 y 값을 때 점점 작아지지. 점점 작아지면 어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네. 괜찮?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니야.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그랬어. 드디게 올라가긴 하지만 드디게 내려가긴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놈의 극한값도 구해보라고 그랬어. 그래프리고 자 x 플러스 5분의 1이야. 정근선 얼마 되니? x는 마이너스가 정근선이야. y는 0이 정근선이야. 그치? 여기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x가 무한히 커질 때야. 무한히 그래프가 커져갈 때 y좌표는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x에 붙어가고 있지. 0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따라서 너는 0으로 수렴합니다 해서 0 해주시면 됩니다. 극한값은 0입니다. 두 번째, 얘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야?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도 괜찮니? 어차피 이런 양수니까.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y는 무변 전체에 절대값 쓰고 있으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가 아래쪽으로 그 올리자라고 배웠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정근선 1이야. y정근선 0이고요. 1이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근데 뭐니? 절대값 씌웠으니까 아래쪽을 끄돌리면 아래쪽 끄돌리고 위쪽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파란색이 이놈의 그래프가 되겠다. 됐니? 자 어쨌든 무한대로 간다며 x가 무한히 커진다며 그러면 그때 y좌표는 어디로 바꿔주고 있어요? 0에 바꿔주고 있죠. 이걸로 수렴합니다. 됐지? 세 번째, 자, 그럼 볼까? 유리함수야. 정근선 얼마야? x는 0, y는 마이너스 정근선이야.
3이니까 자 어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런 다음에 x가 어디로 가니? 음의 무한대로 갈 때 y좌표는 점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니? 여기 있는 점근선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지고 있죠. 따라서 어디로 수렴하니? 마이너스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됐지? 마지막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자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아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어디서 온 거야? 마이너스 건너편 y에서 온 거니까 x축 대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됐지? 더하기 3이야. 이걸 y축분은 얼만큼? 3만큼 표현하는 거지.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갖다 놓고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음의 무한대로 가면 점점 어디로 수렴하겠냐? 3으로 가까워지고 있겠지? 3으로 수렴. 오케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밑에 붙어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에도 다양한 함수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일단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려보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니? 나중에 되면 그래프 안 그려봐도 돼. 볼래요? 쭉 볼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뒤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집중 하셔야 돼. 분수꼴의 이제 극한을 제일 많이 다룰 거야. 제일 많이 다룰 텐데, 봐봐. 분자는 1로 수렴 안 돼. 따로따로 봤을 때. x, L로 할 때 분자는 1로 수렴 안 돼.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래. 그럼 이 전체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분모는 1로 계속, 분자는 1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 그 1이야. 근데 분모는 계속 커져나가고 있어. 그럼 이 분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잖아. 분수에서 분모가 크지면 크질수록 이 값은 어때? 0에 가까워지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어디로 가까워지니? 0에 가까워지. 너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무한대분의 이런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꼭 1이 아니어도 돼. 무한대분의 10도 어때? 0에 수렴하는 거야. 왜? 이게 무한이 커지면 이게 1이나 10이나 100이나 어때? 무한대에 비하면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놈 좀 그런가 하찮은데 어쨌든 무한대에 비하면 너는 엄청나게 작은 수야. 10이나 100이나 1이나 똑같아. 너네 입장에서 봐봐.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무슨 차이가 있니 없니? 다 따끔하들잖아. 다리 피도 안 마른 애들. 그치? 똑같은 거야.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100이 오나 심지어 1억이 와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어느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럼 그 전체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어. 반대로 분모는 K로 수렴하는데 분자가 무한대로 커져. 분자가 수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분모는 K로 수렴하는데 상수 여기 아닌 상수 분자는 뭐야? 0으로 수렴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냐? 3분의 0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반대로 0분의 K는 분자는 3으로 수렴해. 근데 분모는 계속 0으로 작아져. 그럼 분모만 작아질수록 분수값은 계속 어떻게 돼? 커지지. 얘는 어떤 값으로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럼 전체 분수값은 계속 커지겠지. 얘는 많이. 그래서 뒤에 극한 판단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할 거고요. 그지?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나머지 어차피 뻔하잖아. 분자 얘기면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무한이 커지면 무한이 커지겠죠. 됐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무한대라는 게 뭐야? 하나의 숫자야 아니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 상태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대. 이거 약분해서 1입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면 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모보다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돼. 결국 분수값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분자보다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분모가 더 커지는 게 생기지. 그럼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약분돼서 1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알 수가 없는 형태야. 마찬가지야. 0분의 0은 분모 0 되는 거 없지.
근데 여기라는 얘기는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은 아니면서. 얘도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그게 1이라고 볼 수 있어? 0이라고 볼 수 있어? 모르는 거야 이것도. 둘 다 0으로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만 어느 게 더 빨리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 값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해. 그치? 둘 다 무한대로 커지거나 둘 다 0으로 작아지는 극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들의 속도에 대한 문제야. 변화 속도.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누가 더 빨리 작아지냐에 따라서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해요. 부정형. 정할 수 없는 형태야. 이대로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극한을 확인하셔야 돼. 그걸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야. 이런 부정형의 극한이 있어. 또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야. 얘는 부정형이야. 왜?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누가 빨리 커진지 모르잖아. 얘가 더 빨리 커지면 빼도 계속 커지겠죠. 근데 얘가 더 빨리 커지면 빼면 계속 작아지겠죠. 속도의 문제라고 해요. 또 0 곱하기 무한대야. 얘는 무한히 커지고 얘는 0 작아지려고 해. 그럼 얘는 0으로 땡겨가고 얘는 계속 무한대로 키워가려고 한다고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어때? 얘가 더 빨리 커지면 계속 곱하면 커지게 될 거예요. 0으로 작아지는 게 더 빨리 작아지면 곱하면 네가 커지고 있음에도 너 때문에 0으로 끌려갈 거라고요. 속도의 문제.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부정형이야. 그런 부정형은 그마다마다 우리가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해. 그걸 이제 2부에서 배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이 아니구나. 이거 빼면 0이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으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이런 좀 개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무한대에 대한 개념들을. 좀 느낌이 와? 느낌 와? 무한대는 그냥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야. 근데 무한히 커지는 것도 어때? 그 나름대로의 빠르기가 존재하잖아. 빨리 커지는 것도 있을 거고 천천히 커지는 것도 있겠지. 아까 봐봐. 유리함처럼 무한히 커지는 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 근데 아까 무리함처럼 어떻게 무한히 커지면 점점 올라가는 게 있을 거야. 이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만 놓고서는 결과를 아직 알 수가 없는 형태들이야. 이런 걸 부정형으로 보고 확실하게 이런 얘기다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확정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야. 근데 수업 들어가서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럼 이 같은 거 봐봐. 그래프를 그렸잖아. 봐봐. x 무한대가지. 그럼 무한대가 5도 하면 어때? 역시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1이야. 무한대분의 상수야. 어디 수렴하겠어? 0이 되겠지? 그래프 안 그려도 판단할 수 있어. 확정형이니까. 이거 봐. 무한대지? 무한대에서 1 빼도 얼마야? 무한대지. 무한대 절대값 최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1 넣어도 얼마야? 0이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x 음의 무한대죠? 그러면 음의 무한대분의 3. 음의 무한대도 어쨌든 무한대분의 3은 어디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지. 그지? 요 부분은 0으로 수렴하는데 1을 뺐어. 그럼 어디로 수렴하겠어? 마이너스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잘 안 보이지? x 음의 무한대야. 제곱하면 뭐야? 양의 무한대죠. 어쨌든 무한대분의 1이야. 0이지. 3 빼기 0이야. 어디로 수렴하겠냐? 3으로 수렴하겠지. 3에서 0으로 가까워진 놈을 뺐어. 그 0을 뺀다니까 3으로 가까워지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래프 그리면서 시간 안 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네, 극한 개념 잡으려고 연습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그래프 그래서 판단하세요. 제발이야. 알겠어? 몇 번 했니 우리가? 4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인데 조금 쉬어가야겠다. 그치? 쉬어서 가고 극한에서 문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끊어주세요.